선거 문제가 드디어 누구가 침묵할 수 있고 그런 단계를 떠났습니다. 사회적 논의의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유튜버하고 그다음에 과학하는 통계학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경욱, 황교안 등 정치인 몇 명이 문제 제기를 했더랬는데 그 단계에서 벗어났다. 이제 대중적 의혹으로 성큼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인위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나 이게 정황적 증거이지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주말 집회에서 이 문제를 덜컥 꺼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누굽니까? 이른바 빅마우스 아닙니까? 이제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할 때까지. 자,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말에 나온 집회에서 나온 결론은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겠다. 전문가들이 투입된 그다음에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썩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의 중간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 또라이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래? 정치인도 하기도 거북하고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입니다. 4월 27일 전광훈 사랑제역인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총선의 부정선거는 사전선거를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막연하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전선거가 문제 있다. 이걸 선관위의 전산망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비례정당 투표가 도둑 맞았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듯이 자유통일당의 경우에 비례정당 투표에서 2.26% 득표에 그쳤습니다. 원내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 이상 최소한 두세 명이 될 수 있고 5%대, 6%대까지도 득표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그냥 전혀 엉뚱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이걸 세부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전국의 74곳 투표소에서는 단 한 표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는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국의 74개 투표소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지역에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애국자, 기독교인, 자유마을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장난하듯이 한 표 나온 곳, 두 표 나온 곳, 세 표 나온 투표소가 무려 460곳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투표 자체가 전산 조작에 의한 장난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 자유통일당은 64만 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상적이었다면 300만 표 이상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 전산망을 까야 된다고 이번에 요구했던 이 방면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 전산학 박사 출신의 장재원 박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300만 표 이상을 득표할 수도 있었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시려면 전광훈 목사하고 장재원 박사하고 주말 집회에서 토크를 하는 모습이 캡처로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요거 애국신문으로 각광받는데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문제를 오늘 월요일자 일면에 머릿기사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즉각 감리를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재원 박사의 모습입니다. 부정선거 하면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병호 박사가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장재원 박사가 주말 집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분의 얘기도 심플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정보 1개라고 하는 곳에서 전산을 조작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꼭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여한 거로 추정되는 엔지니어들을 찾아내서 조작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 작업과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는지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아주 쉽게 부정선거 문제에 나오면 아주 제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3,551개 행정동, 즉 읍면동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551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무려 3,344개 읍면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일 투표한 거하고 사전 투표한 거랑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까 3,344개의 행정동에서 사전투표가 민주당에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동이 무려 98%나 됩니다. 100%에 가깝습니다. 즉 30곳을 빼면 전체가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승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빙이 예상됐던 수도권하고 대도시 경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도 포함됩니다. 여기의 경우에 예외 없이 모든 읍면동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100%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00%입니다. 그냥 제가 언급한 그 동네에서는 서울 포함해서 무조건 사전투표한 곳이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산망을 사전 조작한다는 요인 말고는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나왔던 계양을을 지역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당일 투표에서는 원희룡이 2300표에서 이재명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가 1만 1천 표를 더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라고 그러지만 표본 집단이 같은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끝까지 유지된다? 이상한 겁니다. 자, 장재원 박사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지 3장당 1장씩 부풀려지게 사전에 전산망 소프트웨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셋이 나오면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게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셋을 넷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산 조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가 1만 표가 넘는 게 이재명이한테 갖다 붙었고 그게 조작되면서 이재명이 그 친구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곡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사전투표를 빼고 당일투표만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전국의 지역구가 몇 개죠? 254개입니다. 그 지역구 중에서 국힘당이 승리한 것이 153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은 110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사전투표에서 조작됐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추정이 맞다면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이 135표를 얻어서 민주당 110표를 찍어 눌렀다는 게 진짜 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만 사전투표에서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의 피가 끓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의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결과는 통계학의 상식에는 전혀 어긋난다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외 없이 3,000개 넘는 읍면동에서 예외 없이 사전투표는 민주당 애들이 다 먹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3,000여 개의 동전을 던집니다. 100원짜리가 됐건 500원짜리를 던져가지고 동시에 앞면이 쫙 나오는 것 같고 상황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통계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전 한두 개를 던져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0여 개를 던졌는데 동시에 앞면만 다 나오냐? 지구상에는 이런 통계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이 대부분 젊고 민주당 지지 성향일 수도 있다. 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뻥입니다. 뻥.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시간에 여유 있는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에 많이 일찌감치 바지런하게 참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겼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끓는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다시 장제원 박사의 말을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된다. 감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이면 된답니다. IT 감리사 10명을 뽑습니다. 이거 30명 뽑을 때는 뭐 아주 공평한 방법에서 하면 되겠죠.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뽑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만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 과정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 내부의 정보운영과의 프로그램에 일주일만 들여다보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럼 부정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장제원 박사의 이런 제안을 선관위가 따를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멈칫멈칫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